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튜브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이제 뭐 완전한 기울이네요. 새벽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경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본, 우리나라 모두 실패했습니다. 근데 조금, 일본하고 우리가 조금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뭐 둘 다 일단 실패는 했습니다만, 뭐, 좀 이따 얘기하기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한동훈이가 김의겸이하고 드탐사하고 그 재벌 한 놈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10억 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장경태에 이어서 저기 김종대하고 김호준이 그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거는 여기 제목에서 썼듯이 빨갱이 언론 소탕 작전의 서막입니다. 이거는.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민노총 화물연대에 대한 이제 그 원칙 대응은 민주노총을 박살내기 내기 위한 스마이고요. 아무튼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좀 재미가 있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특수본 이태원 참사 특수본 역시 경찰은 안 된다니까요. 저 용산서장 이임재하고 저 누구야 둘에 대해서는 저기 그 영장이 기각됐죠. 뭐 서울청 정보부장인가 하고 용산서에 그 삭제를 했던 그 두 명만 이제 뭐 구속이 됐는데 뭐 실력 없는 경찰에 의해서 예견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빨갱이 커넥션이라고 뭐 볼 수 있겠죠.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좀 더디지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무튼 빨갱이 언론, 빨갱이뿐만 아니고 소위 보수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했던 그런 것들도 역시 아마 이걸 계기로 저 뭡니까 같이 쓸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봤는데 두 게임 다 봤습니다. 근데 맨정신으로 다 본 건 아니고 자다 깨다 하면서 봤거든요. 일본이 먼저 골을 한 골 넣었죠. 그리고 초반에 상당히 일본이 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일본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뭐 대응 방식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인제 하여튼 대응이 되는데, 특히 남미 쪽은 인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쪽에서는 아직은 좀 분석이 필요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제 뭐 결국에는 8 강에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따져 보면 쪼금 솔직히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승부차기에서도 3 명이 실축을 했죠. 이게 아마 뭐 뭐랄까요, 근데 어차피 뭐 지난 대회 때도 16 강에 갔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큰 대회에 대한 부담감? 어 그런 것도 굳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어이없이 3 명이 실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3대 1로, 승부차기 스코어 3대 1로 크로아티아가 인제 올라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제 좀 뭐 희망 사항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그건 솔직히 희망 사항이 있고, 이기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던 거는 맞죠. 근데 인제 지더라도 뭐 이 4대 1로 진다든지 이런 생각은 솔직히 크게 안 했습니다. 뭐 지더라도 그래 뭐 한 2대 0 이나 2대 1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속으로는 그 정도는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어제도 이제 보시다시피 좀 개인적인 역량은 솔직히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맞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남미 선수들 특유의 그 유연성, 타 대륙 선수들보다는 훨씬 몸이 유연하고 탄력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이제 맡았던 외국인 감독들이 어 100% 유럽 쪽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제 제대로 파악이 되고 해 가지고 좀 뭡니까 유럽 팀에 대해서는 인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충분히 인제 대응이 되고, 뭐 아주 예전처럼 한 30년 전처럼 뭐 터무니없이 지는 그런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 인제 너무 유럽 쪽에 이 출신들만 이제 쓰다 보니까 남미 쪽이나 이쪽에 인제 좀 대응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감독을 새로 뽑는다면 남미 출신의 감독을 그 이제 뽑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신 으로는 솔직히 우리나라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때문에 아무튼 어 국내 감독으로는 솔직히 비전 없고요. 그런데 인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 일본 같은 경우는 왜 또 일본을 좀 훨씬 더 인정을 해 줘야 되냐면 일본은 아마 외국인 감독을 쓴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전에는 뭐 한두 번 썼었나? 근데 아마 이번도 감독은 일본인이죠. 그리고 아마 2018 년도도 아마 일본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자국 감독으로 16 강까지 그것도 솔직히 뭡니까 우리처럼 경우의 수 따져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두 게임 다 역전승으로 올라갔다는 거. 어 그걸 인제 자국 감독으로 그렇게 이뤄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듯이 혈연, 학연, 지연 때문에 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새로 감독을 선임을 한다면 유럽 말고 남미 출신의 감독을 어 선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유럽 출신 감독으로 해 가지고 유럽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고 어느 정도는 유럽 팀하고는 어느 정도 대등한 어떤 관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분명히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제 남미 출신 감독을 선임을 해 가지고 4 년을 맡기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다음번 월드컵 때는 유럽 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 남미 팀에 대해서도 대응이 되고 하면 이번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국, 일본 등 53개국에서 비밀 해외 경찰서를 운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니까 그래 2016 년부터 두 곳인가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는 곳에서 공개를 한 건데 중국이 해외 백열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 경찰서를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조사에서 21개국 54곳으로 확인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한국 등 48곳이 더 발견됐다. 미국 CNN은 중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중국인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역시 전체주의 국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토끼 형이 철저하게 이놈들하고는 선을 그어야 한다.
못을 받고 철저하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뭐 며칠 전에 그 뭡니까 그 잠깐 나왔던 기사가 어 정부 관계자가 뭐 제3국에서 무슨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가짜 뉴스가 막 횡행을 하죠.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봐왔듯이 우리 토끼 형은 그런 식으로 그 뒷거래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함부로 그런 가짜 뉴스를 계속 씨부리다가 큰일을 당할 거예요. 화물연대 파업. 천막에서 판돈 걸고 도박판을 벌였다가 훌라쳤다고 하던데. 그 당시에 덮쳤을 때 당시에 판돈이 120만 원 정도였다고 하죠. 한 판에 120만 원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큰 판이죠. 아니 돈 없다고 지금 돈 좀 더 달라고 데모하는 새끼들이 어 도박을 해요. 참.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 할 게 없어서 그랬다. 여러분들 할 게 없으면 그런 도박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전 정권까지는 이런 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뭐 언론에 한번 스치듯이 기사가 떴다가 뭐 그냥 또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거기다 이런 것까지 터지고 뭐 현수막에다가 뭐 운송하는 새끼들 다 뒤져라 막 이런 소리를 이런 현수막도 달고 하니까 계속 이제 얘들은 밀리는 거예요. 궁지로 몰리는 거죠.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런 수준이 우리나라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 뭐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제 실행에 옮겼는데 주최 측 추산, 그러니까 민주노총 측 추산 2만 명. 근데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뭐 서울도 뭐 보니까 솔직히 그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한 1,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겠던데. 전국 다 싹싹 끌어 모아도 뭐 한 솔직히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항상 무슨 시위 인원 발표할 때 보면 경찰은 좀 축소를 하고 주최 측은 좀 과장을 하죠. 경찰은 축소를 하고 주최 측은 과장을 하는데 일단 뭐 경찰 추사는 안 나오는데 뭐 이때까지 대충 보면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30에서 4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최대 한 7, 8천 명 정도? 다 했어. 민주노총 인원이 총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110만 명에서 그럼 최대 1만 명 하면 1%잖아요. 1%. 1% 정도밖에 참여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철도노조 빠져, 지하철노조 빠져, 이번에는 현대 중공업 빠져, 대우조선해양 빠져. 지금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는 데모를 하고 있는 이것들은 밥줄 끊어지는 게 그부터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풍비박산 나고 그죠? 풍비박산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4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핵심 인물인 이임재 이 새끼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게 바로 경찰의 실력이라는 거죠. 경찰의 실력. 경찰의 실력이고 제 식구 감사기. 여기서 제 식구라는 거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고 경찰대 출신의 빨갱이. 그러니까 이제 토끼 형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희근이한테 분명히 지침을 준 거거든요. 네가 물론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분명히 그 전 정권에서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붙어 먹은 놈들 다 정리하고 옷을 벗어라. 이 의미였는데 안 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화물연대가 당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그 어떤 상황으로 몰릴 겁니다. 부상한 놈들. 대충 한두 번 겪어봤으면 토끼 형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참 진짜 그리고 오늘 또 뭐 국정원 대공영양공화 간부급 대거물거리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또 정치 보복이래요. 참 이것들도 할 말이 정말 없긴 없나 봐요.
총 이게 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아마 127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20명인가 그 1급, 20명인가 한꺼번에 대기 발령된 이후로 또 그 바로 밑에 이상급 간부 모조리 대기 발령. 그러니까 이제 지난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 편 빨갱이들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국정원의 기능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했던 그 빨갱이 새끼들을 박아놨는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물론 아마 이 127명 중에는 아닌 인원도 분명히 좀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완전히 한꺼번에 다 그냥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세부 인사 내용은 국정원 소관이다. 하지만 국정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대공 첩보 인력이 전진 배치됐다. 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지우기.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맞아요. 지금 우리 토끼 형의 목표는 뭐냐면은 지난 5년간 김대중 노무현은 일단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은 역사에서 완전히 드러낸다는 거. 그 얘들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지우기. 그냥 지우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역사에서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이는 제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지 진짜 눈물 난다. 그렇지, 씨발, 간첩 새끼가 씨발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지, 쓰레기 새끼야. 4, 50대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보복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보복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이 대금 물갈이, 그 국정원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금 물갈이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빨갱이들 다 없었는데 무슨 심각한 안보 공백이 온다고 그냥 딱 그 말하는 패턴도 정확히 똑같잖아요. 그 문재인이 그 새끼도 뭐 안보 공백 어쩌고 첫 씨부렸고 다들 지금 소위 야권 빨갱이 새끼들은 안보 공백 아니 처음부터 안보 공백 얘기하잖아요. 뭐 청와대에서 뭐 용산을 옮기면 안보 공백이 온다. 그런데 안보 공백이 왔습니까? 오히려 더 안보가 튼튼해졌잖아요. 윤건영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스스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히 5년 동안 다 망가뜨렸다는 거 자백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걸 인정하는 인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계속 국민 팔아먹는 게 이 3분의 1만 보고 계속 팔아먹는 거죠. 거기에는 또 그런 확신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철저하게 이 3분의 1을 고립시켜 놓으면 새가 비슷하잖아요. 새가 비슷하잖아.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언론 환경이 거의 빨갱이 자기들 편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인원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고 지금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곧 뒤질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어떻든 분명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까지 먹혔었다니까.
뭐야,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그런 등신 머저리 새끼들한테는. 근데 이게 안 먹힌다니까요. 그 자기들 스스로 그러잖아요. 정치 보복에 눈이 먼 권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 이것도 박지원이가 했던 말고 또 자기들 고해성사하는 거 아닌가, 이게 또 고해성사. 5년 전에 캐비넷에서 끄집어낸 거 가지고도 온갖 보복을 다 했는데, 그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였다는 자기 고백, 자아 비판. 왜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빨갱이들의 뭐 예지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빨스트라다무스, 갱스트라다무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 암덩어리라고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실내 마스크 해제. 이게 뭐 어젠가 그젠가 뭐 갑자기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가 이제 지자체 권한으로 해제하겠다. 얘기를 이제 나왔죠. 그 처음에 쟤들 왜 그래? 생각을 하다가 가보니까 이 둘 다 지금 국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충남지사 김태흠이는 우리 토끼 형이 나가라고 떠밀었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윤핵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정부는 어쨌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어 7차 대유행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요 누굽니까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무슨 위원장인가 그렇죠? 질병관리본부가 아니고 국가감염위기 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 원래 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보수적이잖아요. 특히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는. 왜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함부로 풀었다가 만약에 뭡니까? 감염자가 확실히 확 넣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자기한테 책임이 올 게 뻔하니까 더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끼 형이 보기에도 그렇고 가만 보니까 이거 씨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들이 계속 안 된다 지랄하니까 대놔놓고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토끼 형이 자유를 뭐 이제 권한을 다 이제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총리면 총리, 장관이면 장관. 그래 이제 토끼 형 입장에서는 씨 그냥 이 슬림 마스크도 막 해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된다 하니까 그다 대놔놓고 씨발 그냥 해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요쪽에다가 외곽에다가 좀 오달을 해가지고 야 너희 둘이서 좀 바람 잡아봐라. 이 둘이서 이제 막 이 정부에다가 이제 뭐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권성동에도 같이 SNS에다 글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11일 달쯤에는 저기 권고를 바꾸고 그냥 해제하자 해야 되는 게 맞다 막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제 오늘도 그 기사 난 게 이게 처음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달 초니까 11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한덕수가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꺼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마 그러니까
토끼 형하고 교감이 있어 가지고 한덕수가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한번 살짝 간을 본 거지. 그런데 이 계속 씨발 여기서 전문가랍시고 이 새끼들이 하나 계속 안 된다 지랄하니까 안 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외곽에서 씨발 압력을 좀 넣어야지. 막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다 이게 저기 보수적으로 막 안 된다 하니까 아니 그걸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외국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러는 데가 없다고. 제가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뭐 그래 오늘인가 나와가지고 일요일 말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한 발 물러서잖아요. 이 사건은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1월달 1월 말쯤에 이제 뭐 실내 마스크조차도 이제 뭐 해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대통령이 왔는데 주석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언론에 잘 안 납니다. 베트남과 스마트시티 디지털 등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 그 뭐 삼성, LG, 롯데, 효성, LS 등 대규모 투자 약속.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양국의 디지털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지속 가능한 미래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 기업과 정부 간 무역 협력 강화와 디지털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또 베트남이 또 히토류 매장량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외교형 행보 자체가. 왜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또 앙숙입니다. 그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아마 중국하고도 아마 그 한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아마 중국이 끼갱하고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베트남 쪽에서 보면 자기들만의 국뽕이죠. 이거 뭐냐면은 미국도 쫓아냈고 이 떼놈들도 쫓아냈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 이게 베트남 사람들한테 엄청 강하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긍심 자긍심이 그렇죠. 뭐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도 물리쳤고 중국도 물리쳤다는 그런 자긍심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 행보만 딱 보면 이제 딱 그 중국하고 러시아를 완전하게 북한까지 완전하게 고립시켜서 말려 죽이겠다는 그 의지가 바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계속 뭐 외교 참사 하는 게 자기들도 이런 게 갈수록 읽혔어 아마 더 그런 말도 안 되는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빨갱이들이 아무리 바보고 그 쓰레기라 하더라도 눈치는 분명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형의 외교 행보를 보니까 어이씨 중국, 북한, 러시아를 완전히 인제 왕따시켜 가지고 고립시켜 가지고 말려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왜냐? 특히 중국이 북한이 고립될수록 자기들도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지원도 받고 북한의 지원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연명을 해 왔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철저하게 중국하고 북한을 완전하게 분리시켜 가지고 건처도 모르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베트남 이것도 특히 중국이 보기에 시진핑이가 보기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끼도 내가 뭐 물론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이것도 지 무덤을 파고 있어요. 강신업이. 그 유튜브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 유명 인사들이 아마 요 채널에 자주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서주궁이니 이런 애들. 아니 예를 들어서 인제 저처럼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 토끼 형 막 그냥 지지해 주고 좀 물고 빨아 주고 그런 것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나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주진우의 그 무슨 KBS 그 뭐 라디오 프로인가 무슨 주진우 라이브인가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내 말은 듣는다. 제2의 박정희 만들 것."
초창기 때 그 잠깐 좀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좀 친한 척 좀 해 주니까 이 간댕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토끼 형은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들어요. 그게 정말 어 우리 토끼 형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언을 해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대는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어디 감히 뭐 내 말은 듣는다. 제2의 박정희를 만들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새끼 유튜브에 유명인사들이 자주 가서 출연을 하죠.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빨갱이, 저런 허접한 빨갱이 새끼들한테 그렇게 개취급 당하면서 휘둘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토끼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봐왔잖아. 그런데 이런 개소리를 저 씨부리는 새끼, 그러니까 보세요. 뭐 대통령 지도력 요새 말 실수 안 하셔. 보자가 문제다. 김기현 3시간 만찬은 김기현 보고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윤심을 한동훈 검사 사랑은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쥐젖도 모르는 내용, 그러니까 쥐젖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하는 걸 보세요.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새끼가 이렇게 나대 뒤지려고. 참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참, 참, 참 이런 쓰레기, 아유, 참, 참.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희금에 10억 배상 청구했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김희금만 포함된 게 아니고 더 탐사 그리고 제보자 A 씨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국정감사부터 해가지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까지 모든 자료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V에서 또 몇 달 동안 계속 무한 반복 재생했고요. 아니 뭐 얘기 들으니까 김희겸이가 흑색동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강남에다가 그것도 이제 작년에 최고점일 때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꽃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점에 샀다가 지금 샀으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손해를 봤을 거고 거기다가 여기 요거까지 이제 들어갔으니까 김혜겸이
X 됐다고 봐야죠. 불쌍한 놈. 그리고 천공이 뭐 완전히 이전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바로 김종대하고 김어준을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합리적 의심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의 수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응하는 대통령실의 기준과 원칙을 알게 될 것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하니까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둔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겠죠. 탄압 아니냐?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태원 참사 제가 얘기한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김종대 이 새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내가 뭐 저기 취재를 해봤는데 합참에 누군가가 막 저기 봤다고 하더라. 그러나 근거 없이 모함하고 낙인 찍기 위한 가짜뉴스는 오히려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되어야 함을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다.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되어야 한다. 책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는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토끼 형이 계속. 한동훈이도 특히 김의겸이한테 지금 10월 24일 날 처음에 이제 의혹이랍시고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반이 넘게 지났잖아. 한 달 반이 지났으면 그 사이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안 했잖아.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잖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다음에 명예훼손 형사고소, 고발, 빨갱이 언론을 갖다가 소탕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MBC가 조작해서 떠버리면 민주당에서 받아서 확대 재생산시키고 더 탐사가 의혹 제기해가지고 민주당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시키고 이제 자당의 국회의원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원문을 협력을 요청해가지고 이중대 정의당 출신의 김종대를 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네가 일단 의혹 제기 하나 해라. 그럼 우리가 또 받아서 확대 재생산 시켜줄게. 딱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김성환이가 또 뭐라 했습니까? 아니 청담동 술자리 때도 지가 제2의 국정농단이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또 얘기했대요. 어찌 그리 참 좀 단어 선택이라도 좀 다르게 하든가 한치도 틀림없이 똑같이 청담동 의혹이 사실 그러니까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김종대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아니 그럼 아닌 증거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라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 씨부리면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당신이 어제 저녁에 웬 젊은 여자하고 호텔 들어가는 걸 봤다고 바람 피우더라고 만약에 의혹을 제기하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아니라고 만약에 발끈하면 아 그럼 아닌 증거를 갖다 대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당신은 기분이 어떻겠냐고. 당연히 내가 당신이 호텔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 호텔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CCTV 영상이라든지 그게 내가 근거를 제시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당신한테 떠넘기 가지고 네가 그러면 바람 안 폈다는 증거를 갖다 대라. 어제 호텔에 안 갔다는 증거를 갖다 대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리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의혹 제기냐고 이렇게 씹어 반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맞네. 그렇지. 왜 저걸 지가 의혹을 제기해놓고 대통령실 보고 그 증거를 갖다 대라고 하지? 저 완전 개새끼네. 근데 안 하잖아. 참, 진짜. 아유, 씨발, 버러지 새끼들. 결국에는 갈수록 제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는 게 딱 됩니다. 뭐 대충. 중국, 북한, 러시아. 철저하게 지금 이 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 중동. 그리고 한덕수 그러니까 딱 지금 보면 우리 토끼 형의 그 스타일이 딱 나오잖아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덕수가 그 프랑스에서 그 저기 뭡니까 2030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서 바로 아프리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 아마 한 일주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나도 갔다가 쭉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켜놓은 다음에 언제 이제 토끼 형이 싹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돌면서 또 뭐 MOU라든가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그 아프리카에도 자원 많잖아요. 이런 것도 체결해 가지고 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철저하게 지금 머릿속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토끼 형이 가 가지고 사인 딱 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그 이제 해당 뭐 장관이든 총리든 보내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하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이제 한 7, 80% 이상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토끼 형이 가 가지고 서류에 사인을 함으로써 확정 짓는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돌이켜 보면 저 당선인 시절에도 그
박진 외교부 장관 또 당에서도 그렇고 계속 일본, 미국 사절단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유럽도 그렇고. 사절단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작업을 일단 미리 70~80% 이상 성사시켜 놓았던 거예요. 일본 가도 그렇고 유럽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이번에 그래 한덕수가 아프리카 간 거는 또 사전에 보내 가지고 작업을 좀 많이 친 거죠. 그냥 막 그 뭡니까? 이 학습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만 봐도. 모든 건 계획하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사전에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기초 작업을 탄탄하게 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토끼 형이 직접 가서 매조지하는 걸로. 그게 지금 유럽, 미국,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덕수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작업을 친 게 사전 작업을 막 해놓고 왔으니까 뭐 머지않아서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또 뭔가 자원 채굴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많이 이제 뭐 계약을 체결을 많이 하겠죠. 그것들이 다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을 갖다가 고립시켜서 말려 죽이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거죠. 방금 말했던 베트남에서 히토류가 매장량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베트남만 딱 잡고 있으면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